너무나 위험합니다. 국내 여러 대형 병원의 종합 통계에 따르면 50세가 넘은 한국인의 거의 90%가 자신도 모르게 신장 기능이 정상보다 더 빨리 저하되는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습관이 낯설거나 희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바로 그 일상 식단 속에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검은 콩이 좋다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검은 콩이 혈관, 소화 및 전반적인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점은 올바른 방식으로 섭취할 때만 발휘됩니다. 만약 잘못된 조합으로 섭취한다면 검은 콩은 침묵의 독소가 되어 신장이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과부하로 일하게 만들면서도 명확한 신호를 보내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검은 콩을 위험하게 만드는 3가지 식품이 모두 한국인에게 매우 친숙한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음식들은 매일 수백만 끼의 식탁에 오릅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부터 국민 반찬,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늘 좋은 건강에 좋다고 믿는 음식까지 포함됩니다.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이것들이 신장 기능을 70%까지 저하하는 범인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저는 최근 대구에 사는 박씨 63세를 도왔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는 수년간 무해해 보이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매일 아침 검은 콩을 섞은 밥 한 그릇을 먹고 그 직후에 즐겨 마시는 음료 한 잔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좋은 습관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약 3달 전부터 잠자리에서 내려올 때 다리가 무겁고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몸이 피곤하며 아침 혈압이 점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이것이 단순히 나이 드는 것의 정상적인 징후라고 생각하여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아들이 그를 정기 건강 검진에 데려갈 때까지 말입니다. 저는 그의 신장 여과율이 50세 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고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생활 습관을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가장 두드러진 원인은 그가 매일 꾸준히 마시던 아침 음료와 검은 콩을 함께 섭취한 것이었습니다. 수년간 반복된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 습관이 무심코 신장에 큰 부담을 준 것입니다. 박 씨는 사소한 조합 하나가 이 정도로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이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경고를 받지 못하면 많은 분이 계속해서 예전 방식대로 식사할 것이고 나중에 깨달았을 때는 신장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약해져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신장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3가지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 저는 검은 콩과 함께 섭취했을 때 가장 해로운 3가지 조합을 공개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한국의 거의 모든 가정이 먹는 것이지만 많은 분이 그것들이 신장을 매일 조용히 약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여러분은 50세 이후 신장 기능 저하 뒤에 숨겨진 과학적 메커니즘을 명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노화와 신장의 구조 신호를 더 이상 혼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은 콩을 부담이 아닌 몸을 위한 진정한 약으로 바꾸기 위해 검은 콩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표준 방법, 올바른 시점, 그리고 올바른 동반 식품을 선택하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 영상을 본 후에는 여러분이 무엇을 피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신장이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노년층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올바르게 적용한다면 여러분은 몸이 더 가벼워지고 더 잘 주무시며 신장 관련 피로,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정보가 유익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 영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모든 어르신들이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행운의 수어자 7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렇다면 신장을 건강하게 지키고 심장을 안정시키며 장수를 원한다면 검은 콩과 절대 결합해서는 안 되는 3가지 문제 유발자 식품상은 무엇일까요? 저는 많은 분이 놀라실 것이라 믿습니다. 특히 3번째 조합은 거의 모든 가정이 매일 경계심 없이 섭취할 정도로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몸이 견딜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사소한 잘못된 습관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조합에 대해 가장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가정에서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흔한 조합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바로 검은 콩과 붉은 비름나물 또는 비름의 결합입니다. 많은 분이 붉은 비름나물을 매우 순하고 저렴하며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로 여깁니다. 여름에는 많은 가정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 붉은 비름나물국을 끓이거나 체중 감량을 위해 샐러드로 무쳐 먹습니다. 심지어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에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붉은 비름나물은 채소 중 옥살산염 함량이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하며 여러 번 경고되었던 시금치보다도 높습니다. 옥살산염은 식물이 가진 천연 물질이며 신장에 의해 배출됩니다. 젊었을 때는 신체가 옥살산염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50세가 지나면 신장의 여과 능력이 점차 감소합니다. 장기 연구에 따르면 60세가 되면 여과 기능이 젊었을 때에 비해 약 30%에서 4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옥살산염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신체가 미처 배출하지 못하고 옥살산염이 혈액에 축적됩니다. 위험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은 콩에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검은 콩의 칼슘이 붉은 비름나물의 옥살산염과 결합하면 장에서 모래알처럼 단단한 결정체를 만듭니다. 이 결정체들은 신장으로 들어가 달라붙고 점차적으로 결석을 형성합니다. 붉은 비름나물의 옥살산염은 일반적인 채소보다 5배에서 7배 높기 때문에 약해진 신장에 짧은 기간 동안만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해도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체중 감량을 위해 매일 붉은 비름나물과 검은 콩을 갈아 만든 스무디를 마시던 김씨 62세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좋다고 느꼈지만 4개월 후 극심한 신장 산통으로 입원해야 했습니다. CT 촬영 결과 요관에 약 8mm 크기의 결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식습관을 검토했을 때 원인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매일 아침 붉은 비름나물과 검은 콩을 함께 섭취한 것이 그를 이러한 상태로 이끌었습니다. 50세 이상인 분들에게 이것은 중요한 교훈입니다. 어떤 형태이든 붉은 비름나물과 검은 콩을 절대 함께 섭취하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거의 모든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검은 콩밥을 먹은 직후 커피, 홍차 또는 녹차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아메리카노 한 잔 없이는 아침을 시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익숙한 조합이 신장에 엄청난 압력을 가합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는 신장의 자연적인 혈액역과 능력이 낮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커피에는 신장의 혈관을 일시적으로 수축시키는 자극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음료를 마신 후 12시간 동안 신장을 통과하는 혈액량이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혈액이 적더라도 식사로 인한 노폐물은 여전히 배출되어야 하므로 신장은 부족한 조건에서 강제로 일해야 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신장 기능을 점차 약화시킵니다. 게다가 커피, 홍차, 녹차에는 탄닌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검은 콩의 단백질과 쉽게 결합하여 속을 더부룩하게 하고 소화불량을 일으키며 장에서 많은 발효물질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다시 신장으로 돌아가 처리되어야 하므로 신체는 원치 않는 또 하나의 부담을 지게 됩니다. 많은 분이
식사 직후 커피를 마시는 것이 소화를 돕거나 체중 감량을 지원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 신체 반응은 그 반대로 진행됩니다. 음식은 더 느리게 소화되고 영양소 흡수는 떨어지며 신장은 잔여 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이 활동해야 합니다. 제 진료실에서 저는 20년 이상 검은 콩밥을 먹고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동일한 습관을 가진 환자들을 적지 않게 만났습니다. 피로, 불면증, 야간요가 나타났을 때 그들의 신장 기능은 이미 상당히 저하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좋은 소식은 해결책이 매우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커피를 계속 마실 수는 있지만 식사 후 약 2-3시간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속을 따뜻하게 하고 싶다면 순하고 마시기 쉬우며 신장 혈관을 수축시키지 않는 보리차를 선택하십시오. 제가 경고하고 싶은 세 번째 위험한 조합은 검은콩과 짠 김치를 함께 먹는 것입니다. 한국 가정에서 김치가 얼마나 익숙한 음식인지에 대해서는 구태여 많은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김치는 간단한 식사부터 큰 잔치에 이르기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탁에 오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익숙함 때문에 많은 분이 김치가 한국 요리 전체에서 소금이 가장 많이 함유된 음식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짠 김치를 드시면 혈액 내 나트륨 양이 증가합니다. 정상적으로는 신장이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하는 것을 돕습니다. 하지만 50세가 넘으면 이 능력이 이전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이때 칼륨이 풍부한 식품인 검은콩을 추가로 섭취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나트륨과 칼륨 모두 신장에 의해 조절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높아지면 신장이 제때 처리하지 못하여 혈액에 축적됩니다. 이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박수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팔다리의 피로와 무거운 머리 느낌이 더 자주 나타나게 합니다.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병력이 있는 분들에게 이 조합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저는 58세의 박씨 사례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지방이 적어 건강한 식사라고 생각하며 매일 검은 콩밥과 김치를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3달 만에 이전에는 항상 안정적이었던 혈압이 점차 상승했습니다. 검사 결과 혈액 내 나트륨과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신장이 지나치게 혹사당하고 있으며 더 이상 전해질 균형을 맞출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모든 것은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였던 식습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김치가 발효될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소금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짠 김치의 양을 줄이거나 먹기 전에 살짝 씻어내거나 저염 김치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특히 50세가 넘었다면 검은콩과 김치를 함께 먹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 조합, 즉 검은콩과 붉은 비름나물, 커피, 그리고 짠 김치와의 조합은 모두 매우 익숙하고 흔하지만 노년층의 신장에 가장 큰 세 가지 함정입니다. 검은콩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조합을 알게 된 후 여러분은 분명 스스로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왜 작은 습관 하나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 답은 우리가 50세를 넘을 때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이때 신장은 젊었을 때와 같은 강도를 유지하지 못하며 식습관의 작은 실수라도 이미 약해지기 시작한 이 장기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장은 밤낮 없이 끊임없이 일하는 혈액 필터입니다. 여러분이 식사를 하든 잠을 자든 아니면 가만히 앉아 있든 신장은 열심히 혈액을 여과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며 신체의 미네랄 균형을 맞춥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액 여과 속도는 점차 감소합니다. 장기간의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후부터 신장 기능은 매년 약 1%씩 감소할 수 있습니다.
60세가 되면 젊었을 때에 비해 감소폭이 3에서 4%에 달할 수 있습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고 신장세포가 점차 손실되면 신체는 이전처럼 옥살산염, 칼륨 또는 인을 효과적으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매우 느리게 축적되어 즉각적인 통증을 유발하지 않지만 조용히 신체를 과부하 상태로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질환이 침묵의 적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이 신장 기능의 70%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약간 피곤하거나 약간 부었거나 잠을 잘 못 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점은 많은 분이 초기 징후를 정상적인 노화로 오인한다는 것입니다. 피곤하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아침에 얼굴이 부으면 잠을 충분히 못 잤다고 생각하며 소변량이 적으면 수분 부족을 탓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들이 자주 나타난다면 특히 검은 콩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고 아침 커피를 마시며 매일 짠 김치를 먹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장이 깨닫지 못하는 침묵의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0세 이후 신장이 어떻게 약해지는지 알게 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신체가 보내는 초기 신호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후들은 매우 작고 미미하지만 신장에 침묵하는 구조 요청입니다. 검은 콩을 섭취하든 안 하든 50세가 넘으면 가정에서 신장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매일 몇 가지 간단한 관찰만으로 너무 늦기 전에 신장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초기 징후들은 무엇일까요? 우선 소변의 양을 관찰하십시오. 물을 충분히 마셨는데도 평소보다 소변량이 적거나 짙은 색의 소변이 지속된다면 신장 역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야간요. 빈도가 증가하는 것은 신장이 저하된 여과 기능을 보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상입니다. 많은 분이 잠에서 깼을 때 얼굴이 약간 부어 있는 것을 보지만 이것이 신장의 비효율적인 배설로 인해 체내에 수분이 정체되어 발생한다는 사실은 모릅니다. 일부 사람들은 7, 8시간 충분히 잤음에도 비정상적인 피로감을 느낍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특히 짧은 시간 동안 서 있거나 걸은 후에 다리가 무겁다고 느낍니다. 밤에 쥐가 나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신장이 이전처럼 나트륨과 칼륨의 양을 조절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전해질 불균형의 징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매우 주목할 만한 징후는 아침에 혈압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신장이 밤새도록 체액 균형을 맞추고 노폐물을 여과하기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하는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신장이 약하다는 경고 징후가 하나 이상 발견된다면 섣불리 모든 것을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50세 이후에는 신장이 옥살산염, 나트륨 또는 칼륨이 많은 식품에 더 민감해집니다. 따라서 검은 콩이 매우 영양가가 높더라도 잘못 사용하면 여전히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검은 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검은 콩은 혈관에 유익한 식물성 단백질, 섬유질, 철분 및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지면 검은 콩의 단백질과 칼륨을 처리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너무 많이 먹거나 부적절한 시간에 먹으면 신장이 과로하게 되어 피로, 부종 또는 미네랄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인 분들은 매일 30개에서 50개 검은 콩만 섭취해야 하며 가장 좋은 시간은 점심입니다. 신장이 휴식을 취해야 하는 시간이므로 공복이나 저녁에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이 밥에 너무 많은 검은 콩을 섞거나 식사 직후 커피를 마시거나 짠 김치와 함께 먹거나 매일 검은 콩 두유를 마시거나 콩을 충분히 불리지 않고 조리하여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여러분께서 위와 같은 습관을 피하고 검은 콩을 올바르게 섭취한다면
몸이 더 가벼워지고 소화가 개선되며 신장의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매일 올바른 선택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노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원칙을 이해했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은 콩을 부담이 아닌 신장 보호막으로 바꾸는 황금 조합 3가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검은 콩은 일종의 보약과 같습니다. 하지만 보약은 올바른 방법과 올바른 시점에 사용할 때만 효과를 발휘합니다. 만약 잘못 결합하면 이점은 사라지고 때로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공유할 3가지 조합은 검은 콩의 영양적 가치를 여는 황금 열쇠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음식들은 모두 한국인에게 매우 익숙하며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저렴하며 일상 식습관에 적합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황금 조합은 검은 콩과 브로콜리입니다. 붉은 비름나물이나 시금치가 옥살산염 함량이 높아 신장의 적이라면 브로콜리는 그 반대입니다. 이 채소의 옥살산염 함량은 매우 낮아 검은 콩의 칼슘과 침전물을 만들기에 거의 부족합니다. 이는 2가지 식품을 함께 섭취할 때 신장 결석 형성 위험을 완전히 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브로콜리가 신장의 친한 친구가 되는 이유는 설포라판이라는 특별한 물질에 있습니다. 이것은 브로콜리를 자르거나 씹거나 살짝 찔 때 활성화되는 천연 화합물입니다. 설포라판은 간과 신장의 해독 효소가 더 강력하게 작용하도록 촉진하여 신체가 노폐물과 독성 물질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설포라판은 50세 이상에게 매우 흔한 문제인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신장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이것은 검은 콩의 철분이 식물성 철분이라 흡수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신체가 철분을 더 쉽게 흡수되는 형태로 전환시켜 노년층에게 매우 흔한 상태인 빈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주일에 3번 검은 콩과 찐 브로콜리를 함께 섭취할 때 이 효과를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한 많은 어르신들은 속이 더 편안해지고 더부룩함이 현저히 줄었으며 밤에 더 깊이 잠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작지만 중요한 한 가지에 유의해야 합니다. 브로콜리를 너무 오래 삶아서는 안 됩니다. 너무 푹 삶으면 설포라판이 상당 부분 손실됩니다.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하려면 3분에서 5분 동안 찌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2번째 황금 조합은 검은 콩과 따뜻한 보리차입니다. 많은 분이 아침 식사 직후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지만 커피에는 신장 혈관을 수축시키고 여과되는 혈액량을 감소시키는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리차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는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아 신장에 압력을 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수분을 보충하고 혈액을 묽게 하여 노폐물 여과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보리차에는 수용성 섬유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내의 독소를 흡수하여 대변을 통해 배출하는 능력이 있어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 노폐물의 양을 줄여줍니다. 소화 활동이 느려지고 장내 독소가 혈액으로 더 쉽게 재흡수되는 50세 이상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게다가 보리차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장 내 작은 혈관이 손상되어 신장 기능이 더 빠르게 약화됩니다. 점심 식사 또는 오후 식사 후에 따뜻한 보리차를 소량 마시는 것은 신체가 혈당 균형을 더 잘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많은 분이 저지르는 것을 보는 한 가지 실수는 검은 콩을 먹은 직후 찬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찬물은 소화 효소의 활동을 감소시켜 속이 더부룩해지기 쉽게 만듭니다. 장의 소화가 원활하지 않으면 장내 독소의 양이 증가하고 신장이 더 많이 처리해야 합니다. 대신 식사 후 약 20분에서 30분 뒤에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십시오. 이것은 소화를 돕고 신장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3번째 황금 조합은 바로 검은 콩과
저염 발효식품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발효식품이어야 하고 소금이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된장이나 청국장, 과 같은 발효식품은 유익한 박테리아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 장을 더 건강하게 활동하도록 돕습니다. 장내 미생물 시스템이 균형을 이루면 소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독소의 양이 현저히 줄어들어 신장의 독소 여과 부담이 덜어집니다. 발효 과정에서 특수한 펩타이드도 생성됩니다. 이 펩타이드들은 혈관을 약간 확장하여 혈압을 안정시키는 것으로 입증되었던데 이는 신장 보호의 핵심 요소입니다. 고혈압은 신장 내 미세혈관을 손상시켜 여과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흔한 원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발효식품 속의 소금량입니다. 된장을 너무 짜게 드신다면 그 이점은 거의 완전히 사라집니다. 따라서 저염 된장을 선택하거나 따뜻한 물로 직접 희석하십시오.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알려주는 작은 팁은 한 번에 저염 된장 한 숟가락만 먹고 국물은 마시는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국물 부분에 나트륨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검은 콩을 저염 발효식품과 결합하면 신장은 유익한 박테리아의 지원을 받는 동시에 나트륨으로부터의 압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장, 혈압, 소화 모두에 좋은 조합입니다. 보시다시피 검은 콩은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검은 콩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시점에 올바른 조합으로 섭취한다면 검은 콩은 정말로 매우 효과적인 신장 보호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황금 조합은 적용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생활 방식에도 적합합니다. 몇 주 동안 꾸준히 적용하기만 하면 몸이 더 가벼워지고 속이 편안해지며 수면이 깊어지고 혈압이 더 안정되는 확연한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신장이 더 가볍고 지속 가능한 상태로 기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50세가 넘은 누구나 자신을 위해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조합이 올바르더라도 시점과 복용량이 여전히 효과를 결정합니다. 검은 콩이 진정으로 그 힘을 발휘하게 하려면 언제, 얼마나, 어떻게 조리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섭취 시점입니다. 중년층과 노년층에게는 점심 식사가 검은 콩을 먹기에 항상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이때는 소화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고 혈액순환이 더 좋으며 신장도 검은 콩의 단백질과 미네랄을 처리할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저녁 7시 이후에는 신장의 여과 기능이 점차 감소합니다. 저녁에 검은 콩을 섭취하면 신장이 휴식해야 할 시간에 지속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수면을 더 무겁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음날 아침 몸이 더 쉽게 붓게 만듭니다. 따라서 점심 식사를 검은 콩만을 위한 황금 시간으로 여기십시오. 다음은 섭취량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30개에서 50개 검은 콩, 즉 두세 큰술 정도만 필요합니다.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너무 많이 먹는다고 해서 몸이 추가적인 이점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신장이 더 많은 노폐물을 여과해야 할 뿐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검은 콩을 많이 먹을수록 더 건강해진다고 생각했지만 몇 달 후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높아지거나 여과 기능이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영양가 있는 식품은 올바른 용량으로 사용될 때만 효과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조리 방법 또한 검은 콩이 여러분에게 좋은지 여부를 크게 결정합니다. 검은 콩은 최소 6시간, 가급적이면 밤새 불려야 합니다. 콩을 불리면 껍질에 있는 한경양소와 소화하기 어려운 전분 부분이 감소하여 장 활동이 더 쉬워집니다. 그 후 콩이 완전히 부드러워지도록 압력솥으로 조리하여 콩이 설익거나 단단하여 장에서 가스를 더 많이 생성하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주의사항은 조리할 때 소금을 넣지 않는 것입니다. 소금은 처음부터 신장에 압력을 가하고 검은 콩이 가져다주는 이점의 대부분을 무효화합니다. 물을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위액을 희석시키지 않도록 식사 후 30분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는 소화를 부드럽게 돕고 신장이 균형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하므로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식사 직후 찬물을 마시는 습관은 많은 분이 원인을 모른 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 불량을 겪게 만듭니다. 만약 여러분이 너무 많은 것을 계산하지 않고 매일 신장을 보호하고 싶다면 영양 원칙과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구성된 간단한 예시 식단이 여러분의 건강 유지를 더 쉽게 도와줄 것입니다. 이 식단은 소화 시스템이 느려지고 신장이 젊었을 때보다 압력을 덜 받아야 하는 50세 이상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아침에는 밤새 휴식했던 소화 시스템을 깨우기 위해 부드러운 식사가 필요합니다. 묽은 오트밀, 죽은 수용성 섬유질을 함유하여 혈당을 안정시키고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므로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따뜻한 보리차 한 잔과 함께 마시면 신장 혈관을 수축시키는 일부 다른 음료와 달리 신체에 적절한 수분이 공급됩니다. 차의 따뜻함은 또한 순환을 증가시켜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을 만듭니다. 점심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완전하고 과학적인 식사가 되어야 합니다. 약 30개 검은 콩이 섞인 현미밥은 노년층의 신장 여과 기능에 적합한 적당량의 단백질, 섬유질 및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3분간 찐 브로콜리를 곁들이면 비타민C와 항산화제가 추가되어 철분 흡수를 높이고 신장에 해로운 활성산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점심 식사에 추가하는 저염된장 한 숟가락은 미각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장에 유익한 박테리아를 보충하여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을 줄여줍니다. 저녁에는 신장이 부드러움을 필요로 합니다. 소금 없이 구운 생선을 선택하면 소화하기 쉬운 단백질을 제공하며 수분 축적이나 혈압 상승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구운 참깨를 곁들인 배추 샐러드는 적절한 포만감을 주면서 장 활동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섬유질을 공급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은 콩을 저녁에 절대 드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신장이 상대적인 휴식 단계로 접어드는 때이며 단백질이나 높은 미네랄을 처리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식단은 신장 건강을 도울 뿐만 아니라 깊은 수면, 편안한 정신, 그리고 노년기에 더 나은 지구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꾸준히 유지하기만 하면 몸은 매일 가볍고 건강한 상태로 반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검은 콩은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더라도 모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대상자는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ARB나 ACEI와 같은 칼륨 보존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검은 콩의 섭취량을 철저히 조절해야 합니다. 칼륨이 풍부한 식품은 부정맥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 질환, 3기 이상이거나 옥살산염 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도 식단 내 검은 콩 양을 늘리기 전에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GFR 수치가 60 미만이라면 전문가의 조언 없이 식단을 임의로 조절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향후 10년 동안의 신장 건강은 여러분이 매일 하는 작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장을 조용히 손상시킬 수 있는 3가지 위험한 조합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검은 콩을 신체 보호식품으로 만드는 3가지 황금 조합도 이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그것들을 꾸준하고 의도적으로 적용할 때에만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신장의 미래, 그리고 여러분의 수명은 바로 오늘 시작하는 작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공유한 내용이 신장 보호 방법에 대해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이 정보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매일 함께 식사를 하는 배우자,
가족 중 형제자매 또는 매일 아침 만나는 이웃조차도 검은 콩을 섭취할 때 무심코 작지만 위험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많은 분이 너무 늦었을 때에야 발견하게 되는 침묵의 신부전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매우 작지만 큰 의미가 있는 행동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래 댓글 섹션에 자신을 위한 약속을 남겨주세요. 단 한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 검은 콩을 올바르게 먹겠습니다. 또는 검은 콩을 먹을 때 짠 김치를 줄이겠습니다. 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쓰는 것은 제가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순간부터 나는 신장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고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복잡한 학술적 내용 없이 이해하기 쉽고 실용적이며 매 식사마다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계속해서 받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마다 그것은 저에 대한 지지일 뿐만 아니라 나는 주도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선택하며 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스스로 보호하겠다는 조용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남은 삶이 가벼울지 아니면 힘들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병원에 누워 있거나 자손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유롭고 명료하며 평안한 건강한 노년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영상 전체를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을 보호하고